한 주 동안의 K리그 소식을 모아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강지연, 소준일, 황덕현의 축구 살롱. 네, 20패를 맞춰보살. 지난주에 그 소준일 아나운서가 선제적인 선택권을 가졌는데 대구와 상주가 무승부를 할 거다. 네. 놀랍게도 0대0 또는 1대1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정확했어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뭐 놀랍다라는 표현에 일단 이의 제기를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깨 뽕도 이렇게 좀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CG 처리 있어요. 됩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네. 그 정도는 되지 않아요? 아니 그 네. 우리 그 첫 회 녹화할 때보다 상당히 눈빛에 거만함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눈에 비웃음이 들어가. 일단 이의 제기를 하면서 들어가는데 대구가 일단 세징야 선수가 깜짝 선발로 복귀를 하면서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게요. 이게 역시 좀 대구의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승원 어. 선수가 옆쪽에서 뚫어주고 세징야가 멋진 골을 집어넣는데 아, 근데 전 여기서 그 두 분 전문가들께 좀 따지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그 사타구니 부상 힘들다면서요. 세징야 안 나온다면서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두 분 다 그러셨는데요? 아니에요. 두 분 다 그러셨잖아요. 다쳤는데 네. 나올지 못 나올지는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얘기를 했죠, 사실. 이제 대구의 승리를 아주 자신 있게 예측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타구니 부상이라는 게 저 당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네. 예. 이 뛰기도 어려운데 이 생리하는 프로 아니겠습니까? 프로는 어쨌든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좀 뛰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참 튼튼한 선수다. 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튼튼한 선수. 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튼튼할 줄은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네요. 운동 좀 많이 하세요. 네, 네. 예, 단련을 좀 하시고. 아, 요새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운동을 좀 못했는데 예, 예. 열심히. 저 요새 새벽에 계속 운동 다니거든요. 아, 네. 그 인스타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지금 저희에게 앞에 있는 우리 PD님들도 웃고 있어. 아니 뭐 저 사람들도 시청자 아니야. 저 사람들이 웃어야 재밌는 거지. 네.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세징야 놀라웠다. 네, 예. 놀랍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이거 편집 아닌가요? 뭐 이거 거의 편집각인데. 네. 그리고 또 이날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있었어요. 네, 인천과 포항의 이날 마지막 경기였는데 사실 2라운드에서 가장 많은 골이 터지기도 했고 가장 재밌었던 경기가 아닌가 아, 싶기도 정말 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인천과 포항 모두가 일정 부분의 어려움을 안고 경기를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인천 같은 경우에는 케인대 선수가 빠지면서 안 그래도 골을 많이 넣지 못하는 팀이었는데 최전방에 무게가 있는 선수가 또 빠지게 되면서 네. 야 이거 공격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고민이 이만석 감독에게 조금 더 주어진 경기였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좌우측 풀백 그리고 허용준까지 모두 군입대를 선택을 하게 되면서 팀 전력에서 이탈을 하게 됐고 네. 과연 수비 라인을 어떻게 좀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가 이날 경기의 포항의 좀 키포인트였는데 네. 김기동 감독이 결국은 백포에서 백스리로 바꿨습니다. 상당히 좀 그 재밌는 선택이었어요. 변칙적인 그런 3백 전술을 사용을 했는데 네. 이날 경기 이 선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아. 4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마지막 교체 카드가 역시 또 인상적이었는데 고영준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김상원 선수를 빼고 고영준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 선수가 이제 포항의 유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저희 동네 사람이에요. 예? 진주예요, 진주. 어... 진주 출신이더라고요. 예, 저희 집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긴 한데 예,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에 이제 4연이 있죠.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마지막 흡연. 지연? 네 가지. 예. 예, 아, 네. 그래서 그 지연, 네. 지연, 그래요. 지연 중요하죠. 강지현 또 여기 있고. 네, 저희 예. 방송에서 지연이 또 굉장히 예. 중요하기 때문에.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지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어쨌거나 이 선수가 포항 유스에서 뛰면서 사실 10번의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경기 막판에 들어왔습니다만 역시 날카로운 슈팅 그리고 역습 과정에서의 그 연계 플레이 이런 것들이 좋았던 만큼 역시 4대1로 이기고 있으니까 이런 유스 선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았나 그렇죠. 싶은데 그만큼 포항이 이 경기에서 잘 맞물려 돌아갔다. 뭐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축구 팬들 입장에서 기다려질 이 설레게 하는 그 두 개의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죠. 동해안 더비와 소위 우리가 전설 매치라고 부르는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 자, 먼저 동해안 더비부터 살펴볼까요? 동해안 더비가 또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마지막 라운드 K리그 팬들이라면 축구 팬들이라면 그리고 특히 포항과 울산의 팬들이라면 플러스 전북의 팬들이라면 잊지 못할 한판. 그렇죠. 네. 울산 홈에서 포항이 4대1로 울산을 박살내면서 경기 결과와 함께 울산의 우승 트로피도 전북 쪽으로 네.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정말 있었습니다. 이래서 K리그가 드라마지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보다 6년 전으로 더 시계를 돌려도 2013년 K리그 마지막 라운드 역시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 울산의 홈에서 후반전 추가 시간 끝에 김원일 선수가 네. 그것도 포항의 상징 해병대 출신 8강모 사나이 김원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 그 김신욱 선수의 그 초점 잃은 표정이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항상 이 고비 때마다 울산의 발목을 잡았던 게 동해안 더비에서의 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도 역시 그 전북과 함께 울산이 역대급의 그런 전력 강화를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올 시즌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뭐 저희가 이번 저희 강지현 소준일 황덕현의 축구 살롱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역시 울산이 좀 그렇죠. 강력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라운드 두 라운드에서 부산과 광주라는 그런 승격 팀들을 상대로 승점 드랍을 좀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올 시즌 라운드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승점 한 점 한 점이 상당히 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동해안 더비 울산이 놓친다면 그 전북과의 우승 경쟁에서 상당히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김동훈 맞습니다. 감독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번 경기에서 베스트 멤버들을 좀 구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승점을 드랍하는 과정에서 로테이션을 약간 좀 시켰다가 네. 그것이 잘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서 승점들을 좀 잃어버렸는데 네네. 역시 포항전에서는 최대한 좀 많은 주전 멤버들을 다 가동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당연하죠. 포항 역시 예. 인천을 거의 뭐 두들겨 패고 오지 않았습니까? 인천을 상대로 4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김기동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다가오는 동해안 더비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 되게 좀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코치들과 상의를 내서 최적의 수비 포메이션을 찾아서 울산을 상대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백스리 전술이 통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 그리고 오범석 선수가 또 영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게요. 백스리와 백포 모든 것을 또 다시 한번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김기동, 열려 있는 그렇죠. 거죠. 김기동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또 역시 포항이 애초에 어떤 선수 구성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 울산은 사실 좀 눈에 보이거든요. 네. 포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좀 경기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소위 그 전설 매치라고 부르는 서울과 전북의 경기 이제 저희 방송 나가는 시점으로는 그 돌아오는 그 토요일 네. 그 저녁에 오후에 열리게 되죠. 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 공교롭게도 양 팀 모두가 직전 라운드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4라운드에서 패배를 한 게 되겠는데 이 전북 같은 경우는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 패배를 했고 서울은 좀 어떻게 보면 베스트 멤버로 맞부딪힌 상태에서 이제 패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서울 쪽보다는 전북 쪽이 조금 더 무게감이 쏠리는 게 사실이고 이 선수들의 스쿼드를 살짝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센터백 라인에 사실 서울이 올 시즌 내내 불안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 김주성 선수 잘합니다. 잘하지만 아직은 어린 자원이고 그렇죠. 김남춘 선수 같은 경우도 잘하는 자원이지만 이들의 뒤를 받쳐줄 만한 즉시 전력감이 없다는 게 이제 좀 누수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는데 사실 전북 입장에서도 구자룡이라든지 오반석을 역임했음에도 이 센터백 조합을 보면 대부분 이제 최보경 선수라든지 김민혁 그리고 뭐 이제 홍정호 선수가 번갈아 나옵니다만 홍정호 선수는 이 경기에 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양 팀이 수비 라인에서 조금 불안하다면 결국 해결해줘야 되는 것은 공격진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공격진으로 따졌을 때 어느 쪽이 더 세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 물론 뭐 이제 패치 선수가 상당히 뭐 지난 시즌에 잘했었고 뭐 전북도 이동국 벨트비크라는 상당히 좋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냥 단적으로 살펴봤을 때고 좀 깊게 들어가면 공격진 역시도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박주영 선수도 뭐 정말 잘하는 선수인 것은 맞지만 이제는 앞선 시즌들과 좀 비교했을 때는 살짝 좀 노쇠화가 올 만한 나이가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사실 이 경기는 좀 전술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서울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건 강원전에서 모라이스 감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벤치에 앉을 수가 없죠. 원활한 이 전술 지시가 잘 될 수 없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홈에서 경기를 펼치는 서울 쪽에 조금 더 이 무게감이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홈팀의 승리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저는 서울 쪽이 조금 더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직관하실 건가요? 네, 저는 가서 볼 생각입니다. 오, 상암에 또 오시겠네요. 네, 예, 뭐 밥 사주시나요? 밥까지 그때, 사야 되나요? 미리 좀 하려고요? 아니요. 좀 풉니까? 저 예행 연습하려고 하시는 줄 알고. 거의 뭐 재난지원금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네. 재난지원금요? 네. 맡겨놓은 카드 아닙니까 저희가? 거의? 정부인가요 이 정도? 아니 제가 무슨 복지 포인트입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메뉴 생각하고 계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K리그 5라운드 주요 경기들 좀 미리미리 프리뷰 분석 시간을 가져봤고요. 또 이 밖에도 일요일에는 수원과 광주의 경기 그리고 성남과 대구의 한판 승부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5라운드에서는 또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경기 내용과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한번 잘 맞춰보시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이번 주도 K리그, 다음 주도 축구 축구 살롱! 맞췄네요. 네, 맞췄어. 드디어.